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50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50조 2627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방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은 상반기 삼성전자를 75조 5135억 원, SK하이닉스를 60조 5309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두 종목 합산 순매도 규모는 약 136조 원으로 전체 순매도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에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국내 증시의 체력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두 종목의 수급 불안은 지수 전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불안과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0.9원 오른 1,555.8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폭등세가 멈추지 않으며 연일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을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도 코스피에서만 약 4조 3천억 원 순매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폭등세가 이어지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멈추지 않는 가운데 반대 매매 규모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11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초당이 신용거래인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총 1조 12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매매 규모가 월 기준 1조 원을 넘어선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과 외국인 매도세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신용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추가 반대 매매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주가 하락이 담보 부족과 강제 청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48조 3160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이 각각 99조 1740억 원, 35조 450억 원 순매수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국내 증시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받아내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증시 약세와 원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이중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외화 조달 비용과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 자체보다 매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습니다. 6월 3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 원선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당국이 반년새 50조 원 안팎의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환율 폭등세는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6년일 분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1분기 외환 숭어래화액은 136억 28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약 19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순매도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으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순매도액은 224억 67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두 분기를 합치면 외환당국이 시장에 순매도한 달러는 360억 9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대규모 달러 매도에도 환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와 시장 개입 여력 축소 우려가 동시에 커질 경우 원화 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과 수입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물가와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7조 7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환율도 13.2원 급등한 1545.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9일 이후 약 1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 주식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외환시장 불안까지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원화 자금을 달러로 환전할 경우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함께 상승해 기업의 원가 부담은 물론 서민 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시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원화 가치 하락까지 겹치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장기화할 경우 환율 1550원 선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조치가 실제 자금 이탈을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5일 원달러 환율 폭등세가 멈추지 않으며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다시 한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폭등하자 외국인 자금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5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의하면 외국인은 5월 중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4월 4조 460억 원이었던 순매도 규모가 5월에는 47조 원대로 폭증하면서 외국인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우려를 키우면서 추가 매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 상승 압력은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집중될 경우 코스피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17년 만에 환율이 154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541.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54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국내 주식을 처분한 뒤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의 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한미 금리 격차,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가격을 끌어올려 국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비와 외화 부채 상환 부담도 늘어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질 경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 매도와 환율 상승이 서로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3일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원달러 환율이 1539.1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꼽힙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 확보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 추가 하락과 원화 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환율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급등이 단순히 금융시장 불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의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커집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될 경우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이 서로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장기화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은 더욱 커지고 내수 회복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일 오전 11시 4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8% 급락한 8,706점 연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 1,903억 원과 1조 7,833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0.13% 오른 1,537.75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 외국인의 환차손 우려가 커져 추가 매도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와 B2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반대 매매가 쏟아질 경우 지수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마저 약화할 경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21.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월별 평균 환율과 비교하면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2월 이후 28년사 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3월보다도 약 70원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환율은 지난 15일 1,500.8원을 기록한 뒤 이달 19일까지 23거래일 연속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화 실질 가치도 하락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원화의 5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84.75로 전월보다 0.3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은 국제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보다 떨어졌다는 의미합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소비자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는 점입니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할 경우 내수 위축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